중학교 2학년 남자. 하시는군요. 네. 채팅창에 이런 얘기가 올라왔어요. 네네. 어떤 어머님이 네. 저희 아이도 조퇴 요구할 때 아이에게 맡기셨대요. 음. 이건 네 인생이다. 네. 선생님한테 네가 얘기하고 오라고 하니 조퇴를 안 하고 네. 참아보겠다고 그러면서 네. 어느 날 엄마는 왜 다른 엄마처럼 안 그러냐 그러더라고요. 네. 다른 엄마는 어떤데 했더니 말은 안 했다고 해요, 아이가. 네네. 이렇게 대처하시는 게 잘하신 걸까요? 네. 네. 저는 제발 부탁드리는데 아이가 조퇴 요구하거나 병결 처리를 요구할 때 애손 붙잡고 병원 가지 마십시오. 도대체 아이들이 자기가 조퇴하고 자기가 병결하겠다 그러면 아까 케이스처럼 지 손으로 지가 병원 가서 진료 확인서 받아서 학교에다 제출하는 게 맞죠. 왜 엄마들이 애손을 잡고 가서 병원 가서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또 이런 어머님들 의사 선생님 앞에 가서 어머님이 막 얘기하십니다. 선생님 얘가 오늘 아침에 두통이 있고 이런데요. 얘가 오늘 학교를 안 갔습니다. 선생님 저기 오늘 진료 확인서 띄워주십시오. 이것도 어머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진료 확인서도 애손에 지워주면서 가서 내일 꼭 내라 이런 어머님들 계시고요. 거기서 한 발짝 더 나가시면 어머님이 가지고 가십니다. 이거 절대 안 되죠. 애가 도대체 불편한 게 없는데 학교를 왜 가죠? 이 어머님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좋대? 네가 알아서 해. 그럼 아이가 알아서 하든지 이거 뭐야? 이거 그럼 견뎌볼까? 네, 그럼 견디죠. 제가 조금 아까 고3 남학생 케이스도 말씀드렸고 고2 남학생 케이스도 말씀드렸는데요. 감정이 격해서 들어올 때 아이가 감정이 딱 격했어요. 자퇴할까 봐 이럴 때 엄마가 확 놀래서 어떻게 하려고? 아들 너 자퇴 왜 해? 왜? 안 돼 안 돼. 학교 가야 돼. 이러면 애 마음에 뭐가 딱 올라오면 그래? 학교를 왜 가지? 왜냐하면 이미 아이랑 부모의 대화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계속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감정이 막 올라갑니다. 막 이게 이제 핵전쟁급으로 올라가니까 애는 이게 이성적으로 사고가 안 돼요. 이미 좌뇌적 사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퇴할 거야 할 거라고 이러면서 진짜는 뭔지도 모르면서 그 다음 날부터 이제 등교 거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거든요. 근데 얘한테 맡기십시오. 조퇴하겠으면 알아서 하십시오. 그리고 카운팅만 하십시오. 제발 부탁드리는 건 감정을 드러내지 마시고 오늘이 등교 거부 20일째네. 40일 더하면 얘 유급이네. 그리고 감정을 싹 빼는 대화를 하십시오. 아들 오늘 등교 거부 39일째야. 너한테 이제 남은 날짜가 하루네. 어떡하나. 우리 아들 11일 있으면 유급이네. 이러시면 돼요. 근데 엄마들이 호들갑이 나십니다. 큰일 났어. 유급이야. 너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누가 급하죠? 엄마가 급하죠. 그럼 애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죠. 엄마가 해결해 줄래나 보다.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고요. 학원도 엄마가 다 해결해 줬고. 네, 해결 안 됩니다. 그냥 물러서십시오. 네가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지금 그 어머님처럼 네,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성적으로 대처하십시오. 감정 빼십시오. 아이는 내가 아닙니다. 자꾸 오해하시는 게 아이를 내 거라고 생각하시니까 내 소유라고 생각하시니까 얘를 고치고 싶어서 이러시는 거거든요.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좀 재밌는 얘기니까 우리 유튜브 라이브 중에 좀 웃는 얘기 좀 한번 하고 갈까요? 자, 젊은 부부가 와이프가 너무 마음에 안 든다는 겁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도저히 막 밥을 해줘도 마음에 안 들고 왜 연애할 땐 그렇게 이뻤던 와이프가 왜 그렇게 이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저렇게 해도 마음에 안 들고 꼴배기 싫고 와이프가 사랑한다고 그래도 그 사랑한다는 말은 귓등에도 안 들어오고 정말 왜 저러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 왜 와이프는 밥상을 차릴 때 이쁜 그릇에다 안 내주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와이프가 갑자기 배기 싫어졌어요. 자, 와이프가 배기 싫어진 걸까요? 와이프가 배기 싫어진 게 아니고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내 안에 제가 이 젊은 부부 상담 이렇게 했습니다. 내 안에 아주 이상적인 와이프 상이 있는 거죠. 와이프는 배우자는 이렇게 상을 차려야 돼. 이렇게 예쁜 그릇에다가 반찬도 이렇게 해줘야 되고 커피를 마실 때는 후루룩 소리 내면서 마시면 안 되고 좀 예쁘게 이렇게 잔 받쳐서 마셔야 되는데 아니 이 여자가 도대체 결혼하고 나니까 몸빼바지 입고 아무 데서나 털썩털썩 주저앉고 그냥 머리는 대충 삥 꽂고 이거 내가 생각한 내 배우자 상이 아닌데 저 여자는 왜 저러지? 내 안에 이상적인 와이프가 있으니까 현실에 있는 와이프가 그렇게 사랑하고 5년 동안 쫓아다니면서 결혼했던 와이프가 도대체 저 여자랑 살 수 없을 것 같고 여자가 문제일까요? 아니요. 내 마음에
이상적인 배우자를 만들어 놓고 그 배우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내 와이프가 마음에 안 든 내 마음의 문제인 거지 와이프는 그 와이프 맞습니다. 누구 문제죠? 내 문제죠. 그러니까 영원히 불행하죠. 제가 이 상담을 하는데 제가 어제 그저께 퇴근하다가 표 선생님이랑 둘이 퇴근하는데 어머 나도 남편하고 문제가 내 문제였나 봐. 나도 내가 이상적으로 그리는 남자가 내 마음속에 있었는데 현실의 남편은 이상을 못 쫓아가서 내가 이 남자를 바꿔보려고 평생 동안 바꿔야지 이 남자를 바꿔봐야지 했는데 죽어도 안 달라지니까 어머 저 인간 왼수네 저거 진짜 구제불능이네 어머 이게 내 문제였어 표 선생님 이게 내 문제네 이랬더니 우리 표태 선생님 퇴근하시면서 어머 박사님 오늘 또 큰 깨달음 오셨네. 똑같습니다. 지금 이 케이스. 지금 어머님들은 다 마음속에 이상적인 자식들을 품고 계세요. 내 자식은 등교 거부하면 안 되고 옆집 애처럼 지각도 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은 시험 때 핸드폰도 보면 안 되고 내 자식은 학원 지각도 하면 안 되고 내 자식은 이러해야 되고 내 자식은 등이 구부정해도 안 되고 내 자식은 똑바로 앉아야 되고 내 자식은 최소한 기본은 해야 되고 이런 기본적인 자식에 대한 상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자식이 내 상에 안 맞는 거예요. 왜 쟤는 저럴까라고 쳐다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떤 말이 나오냐면 똑바로 앉아. 너 등 굽어. 그러다가 도수 치료받아야 돼. 이런 이쁘지 않은 말이 나오는 거죠. 도대체 남의 자식들은 교복 입고 학교도 잘 가던데 왜 너는 이렇게 학교가 가기 싫어? 니네 교실에서 너 하나라 그러더라. 담임선생님이.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자식의 상이 있는 거죠. 자식은 내가 아닌데. 근데 얘가 내 상에 맞지 않으니까 얘가 마음에 안 드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 때문에 아이랑 대화할 때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 자 또 하나 이제 등교 거부할 때 또는 학교 이 친구 관계 18세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 문제 친구 관계 문제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틀림없이 이런 거죠. 엄마 학교 가니까 애들이 놀려. 애들이 나한테 말을 안 시켜. 그리고 수행평가한다고 그러면서 애들이 지네들끼리 줬자는데 나를 이렇게 없는 사람 취급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부모들은 어떻게 얘기해 줘야 될까요? 어머 그러네. 되게 힘들었겠다. 야, 네 친구들 진짜 나쁘다. 아우 야, 너 너무 힘들었겠는데? 아, 우리 아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이렇게 얘기해 주면 애는 이 마음 힘들었던 학교 문제가 그냥 집에서 눈 녹듯 사라지는데 내 편 있네. 내 편 하나 있네. 이럴 걸. 자, 친구 관계 문제 있습니다. 내 부모님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유 예민하기도 하다 사내 새끼가 그게 왜 문제야? 그냥 야 아빠는 그럴 때 이렇게 들어가서 야 나 이거 시켜줘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안 되냐? 이상하다 우리 집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넌 왜 그러니? 이렇게 얘기하죠. 얘는 무슨 마음이 들까요? 아 난 역시 찐따네. 나는 찐따 맞네. 우리 아빠는 안 그런다는데 나만 이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의 문제는 뭐가 문제냐면 자꾸 아이에게 해답을 주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이것도 부모님들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것도 깊이 들여다보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깊이 들여다보면 부모님들의 불안이 있는 거예요. 내 새끼가 학교 갔는데 수행평가 그 조에 못 껴갖고 오늘 찐따 같은 기분이 들었대. 나 이거 어떻게 해결해주지? 이게 불안이 올라와. 이게 불안이라는 감정이 확 올라오니까 이 두려움에 확 휩싸이져 버리신 거죠. 그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해답을 주고 싶은 거예요. 솔루션. 그럴 땐 이렇게 해. 야, 친구가 그래도 괜찮아. 친구가 걔네만 있니? 다른 애들 만나면 되지? 자, 해답 줬어요. 그럼 애는 속으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참 쉽다. 그래? 부모 니네한테는 이게 되게 쉽구나. 난 이렇게 매일매일 학교 가서 애들 때문에 가슴이 아픈데 넌 이게 참 쉽구나. 이렇게 되니까 얘는 밥상 앞에서 숟가락을 딱 놓고 밥 안 먹어. 이러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별말 했나? 난 저한테 딱 세 마디 했는데 나 세 마디 했는데 내가 여보 나쁜 말 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옆에 있는 남편한테 나 나쁜 말 안 했잖아. 대체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아이는 이해받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이해해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숟가락 넣고 들어가서 역시 나는 찐따구나. 그래. 내가 결국은 잘 못해서 친구 관계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나를 왕따시키고 은따시키는 애들이 잘못된 게 아니라 거기서 내가 대처하지 못한 내 잘못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비하를 시작하면서 중증 우울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답을 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이가 뭔가 학교 갔다 와서 엄마 나 아무래도 정시 가야 되겠어. 학교 자퇴해야 되겠어. 도대체 해도 수행평가도 할 수도 없고 이게 뭐 새벽까지 공부도 할 수가 없고 난 이거 나 미친 것 같아. 이 나라 교육부를 폭파시켜야 되겠어. 막 이런 애들도 있대요. 이러면 막 놀라셔가지고 저게 제정신인가 이러시지 마시고 그렇지. 참 해도 너무하네. 어떻게 수행평가를 이렇게 내줄 수가 있니? 좀 골고루 내주지. 어떻게 니네 선생님들은 수행평가를 이렇게 한꺼번에 무슨 뭐 저기 우박 쏟아지듯이 이렇게 수행평가를 내주시니? 아유 아들 힘들어서 어떡해. 대충 해서 해. 잘하지 않아도 돼. 이러면 애는 해야지 뭐 이러고 하죠. 이해받았으니까. 근데 이 모든 문제들이 아이가 이해받았다는 느낌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어합니다. 이 모든 케이스들이 다 등교고 자퇴 이 모든 일들이 내가 이해받는 데가 하나도 없어요.